안녕하세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전자금융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오늘도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신고가 되고 있는 유형이 뭔지 아시죠?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 대응팀에서 사실은 그 실제 피해자분들을 매일 보고 있는데요. 최근 3년 중에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았던 것이 2019년도인데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보이스피싱 중에 70%가 대출 사기입니다. 대출 빙자. 대출 사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통계를 전해드릴 텐데요. 대출 건의 문자가 지난해에 비교해서 111만여 건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체 신고 건수는요. 무려 225만여 건. 우와, 엄청나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암수율이 있겠죠. 이제. 정말 이 대출 피싱이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례를 영상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느 사람들의 일상처럼 그녀의 일상도 비슷했다. 하루하루 본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A씨. 늘 열심히 살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카드 할부금으로 빠듯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그녀에게 도착한 문자 한 통.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보다 훨씬 낮은 저금리 대출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였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도 상관없나? 여기서도 대출 되면 카드값도 메꾸고 좋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신청이라도 해보자. 기존 카드 이자보다 낮은 금리에 혹한 그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승인만 되면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신청해보기로 했다. 어플로 대출 신청하면 되는 건가? 안내 문자에 첨부된 설치 앱을 깔고 대출을 신청한 그녀. 그리고 잠시 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은행 대출 상담원입니다. 고객님께서 다른 은행에서 이중으로 대출 신청하신 거로 확인되는데요. 네, 방금 신청했는데요. 이중 대출은 안 되나요? 네, 이중 대출은 신용 불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건 편법이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시면 저희 은행 대출금이 상환되고요. 고객님께서 새로 신청하신 대출도 그대로 진행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훨씬 더 저렴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해준다는 상담원의 말에 급히 은행을 찾은 A씨. 그래, 금리가 1.9%인 대출이 훨씬 낫지. 금방 채우면 돼. 적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존 대출금 중도 상환을 결정한 A씨. 상담원에게 안내받은 대로 약속 장소로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린다. 그리고 잠시 후 의문의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에서 나왔습니다. 대출 상환하신다고요? 안녕하세요. 잠깐 금융감독원 직원이 만나 의심이 들려는 찰나 목에 건 사원증을 내보이며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준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 확인을 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A씨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넸다. 하지만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은행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A씨. 대출 승인 문자가 안 오지?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라고? 이럴 리가 없는데?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기존에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으로 전화를 거는 A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기존 대출금 상환하려고 금강원 직원분께 대출금 납부를 했는데요. 대출 철회된 거 맞을까요? 네,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아직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니, 이 은행에서 직접 금강원 직원분한테 상환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 피싱으로 의심되는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피싱 사건에 휘말린 A씨. 그녀의 대출,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네, 교수님. 이게 영상에서 피해자는 그러니까 새로 대출을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받았던 것을 다 갚고 대출을 승인을 받은 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전 대출 이거 철회된 것도 아니고 새 대출 승인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튼 처음에 그 B은행에서 대출 권유 문자가 왔었죠. 네. 그때 보면 문자가 그 밑에 보면 그 링크를 누르니까 그 이제 대출 심사용 어플이라고 이렇게 딱 그렇죠. 떴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다가 개인 정보를 기입을 하십시오 하니까 전부 자기 정보를 거기다가 기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기범한테 내 개인 정보가 싹 그 노출이 돼 버린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휴대폰에서 검색하면 플레이스토어, 뭐 앱스토어, 하여튼 앱스토어 원래 내려봤는데 예, 원래 내려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공인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확한 경로로 다운을 받아야지 그들이 보내주는 걸 눌러가지고 받는 양식은 전부 사기다. 전부 사기고 그 바람에 결국 사기꾼한테 내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그렇죠. 다 알려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마트폰과 IT와 만나면서 좀 더 정교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출 상담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어플을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심 없이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눌러서 까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 스마트폰에 원격 조종 앱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화 가로채기 앱이 들어옵니다. 원격 조종 앱은 말 그대로 해킹이에요. 그러면 제 스마트폰을 상대방이 똑같은 걸 하나 가지고서 쌍둥이 다 핸들링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정말로 여기 근무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전화번호 갖고 전화를 하는데도 무조건 사기범들이 전화를 대신 끌어서 받는 거예요. 가로채기 하니까. 예, 그래서 한 번도 거기 송대철 팀장이라고 근무하느냐 그랬을 때 예 근무합니다 바꿔드릴까요 하면 이제 더 이상 의심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너무나 치밀해졌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앱 설치 유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이제 유형은 소위 그 대환 대출 사기.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금을 우선 상환을 해야 된다. 일단 갚고 예, 갚고 나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신용 등급이 상향되거나 대출 계약이 위반되었다. 뭐 이런 명목으로 일단은 그 송금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유형에 포함이 되겠죠. 사실은 더 저는 이게 저를 놀라게 한 건 아까 영상에서 뭐 은행 직원이고 금융정보원에 있고 금감원에 있고 다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었던 거죠. 일당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기범들은 점조직화돼 있고요. 또 자기네 업무 파트가 따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융감독원 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어떤 특정 은행만 사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중은행 어디라도 사칭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뭘 혜택을 많이 준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다고 하지?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꾸로. 결국 사기범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대출 한도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쫙 안내를 해주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모르죠. 설명을 많이 아주 하는데. 전문성을 띈 진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줄줄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심정적으로 안심이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에 우리가 전화하면 초기에는 그 로봇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 그 범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당할 수가 없죠. 허술하게. 워낙 교묘하니까요. 예. 안 당할 수가 없겠네요, 진짜. 그리고 사실 또 실제도 은행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조차도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그 수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 사기를 피해를 당해서 금전적 피해만 당하면 좋겠는데 이미 통장을 개설하고 다 맘대로 핸들링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통장까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피해 있고 다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사기 계좌 명의인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중피해인 말씀이냐면 거죠. 그걸 가지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 계좌로 돈을 받는 그렇죠. 사기 계좌를 이용해버리는 거죠. 입금 통장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출 사기가 더 심각한 거죠. 결국은 이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또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 피해자가 대출이 급하다는 거, 대출을 좀 편하게 갈아타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초부터
타겟으로 삼고 접근한 겁니까? 확률적으로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공교롭게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 상담을 했다가 거절당했던 분들이 또 이 문자를 받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정말 최악의 경우 어딘가가 해킹이 됐거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훨씬 더 피해를 당하기가 쉬운 거죠. 가뜩이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문자가 오면 그렇죠. 예. 더 당하기가 쉽다. 결국은 이제 그 정말 급전이 필요한 이런 피해자들은 마치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정말 뭐 더 이상 이렇게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심정 때문에 이제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수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그 이후의 대처 방식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피해 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112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그 해당 그 은행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급 정지를 바로 그 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훨씬 예. 효과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112로 그냥 바로 전화하는 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 그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그 팀과 바로 경찰청에서는 한 라인이 설치돼 있어서 곧바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만약에 경찰청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경찰청과 피해자와 그다음에 한 라인으로 연결된 그 은행의 콜센터 직원이 3자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지급이라고 해서 일단은 유선으로 피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송금한 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곧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 정지를 절대로 유선 신고한 피해자의 서면으로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콜센터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선 신고만 빨리 하면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신고만 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 있고요. 반드시 좀 신고를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112 모르시고 기억 못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럼요. 일단 112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자금융 사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기관, 은행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은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예, 맞습니다. 저희 팀이 또 그거를 전담하고 있는 팀이고요.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다가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축기업 창구를 통해서 피해 예방한 것이 작년 한 해만 해도 1,000건이 넘고요. 200억이 넘습니다. 야, 지금 농축협에서만 그만큼이 나왔다는 거. 다른 은행도 열심히 하죠. 그분들 뭐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농축협에 대해서만 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의 성과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실제 겪으셨던 사례들을 네, 좀 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뭐 워낙 많지만 이제 금액이 피해 예방 금액이 좀 큰 것 같은 경우에 60대 여성인데요. 이분은 그 안양농협에 들러가지고 당일에 뭐 은행에서 뭐 3천만 원 이체된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안전 진단표를 받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 이제 표정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저희 직원이 또 캐치를 해서 경찰을 부릅니다. 출동하신 경찰분도 설령 이것이 정상거래일지라도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또 안전하게 그분을 또 호송도 해주시고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처리하라고. 그렇죠. 그분은 급하잖아요. 사실 사기당한다는 거 모르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건이 그래도 경찰을 불러가지고 어떤 3천만 원의 고액이 나가는 걸 예방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정말 그 저 은행원 분이 잘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봤던 그 재현 영상하고 좀 흡사한 사례인데 한 58세 남성인데요. 사기범으로부터 이제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좀 농협에 좀 아는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농협 직원한테 미리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현금으로 좀 바로 빼갈 수 있게 좀 부탁 좀 할게라고 이제 방문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 직원이 또 그 얘기를 듣고 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경찰도 불러서 예방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예죠. 야, 정말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 사례에서도 이렇게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대출 피싱 그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팁도 한 방에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그 은행권에서 그 대출 상담을 문자로 보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명심하십시오. 우리 은행권이든 어디든 대출금 상환을 개인 계좌를 통해서 받는 데는 전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셔도 대출 사기를 좀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기 자체가 발신번호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취 행각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거하는 노력을 사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좀 개정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것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않는 어떤 뭐 제도를 구축을 하거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찌됐건 이것을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좀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사기범으로부터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여러 가지 것들, 예방책들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스스로 막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전자금융 사기 사건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소중한 정보들, 많은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유현장 팀장입니다. 예, 그래서 신용도만 조금 상향을 하고 진행을 하시게 되시면 보증서 발급되시고 저희 자금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당일날 바로 상환 처리를 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때 말씀드리면